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하면 보통 휴가, 힐링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여행이 사실은 어떤 거대한 국가적인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여행의 진짜 목적과 우리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와, 정말 강렬하죠? 아니, 도대체 몇십 년 만에 5,000년 역사를 뒤집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을지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그 5,000년의 전환점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핵심 사명이라는 홍익인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영혼의 어떤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지, 또 이게 왜 여행과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진짜 자본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5,000년의 전환점입니다. 부제는 고대 역사에서 새로운 세계적 역할론인데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그 긴 역사를 뒤로하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배경을 정말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런 정말 전례 없는 성장이 일어났을까? 단순히 경제가 발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자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모든 성장이 사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세계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큰 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부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가깝다는 겁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그 거대한 사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주제에서 그 핵심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홍익인간입니다.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 단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좀 특별해요. 널리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건 맞는데 특히 이 생이 마지막인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인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이걸 넘어서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내가 평생 축적한 모든 에너지를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에 쌓인 업이라고 하죠. 그 빚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영혼이 아주 가벼워져서 더 이상 윤회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사명을 실천하는 데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 파트, 바로 영혼을 위한 두 가지 길, 소승불과 대승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왼쪽의 소승불은 뭐랄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길이에요. 내 공부를 하고 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대승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생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한 몸 바쳐서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데 모든 걸 쏟아붓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길이냐 아니면 모두를 위한 길이냐, 바로 이 선택인 거죠. 그리고 자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홍익인간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길, 대승불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 사명이 우리가 가는 여행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관점이 우리의 평범한 여행을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엄청난 현장 학습으로 바꿔놓는지 한번 보시죠. 자료에서 이런 예시를 듭니다. 괌에 가서 그냥 누워있다 오고, 아, 물결도 푸르고 좋더라. 딱 이 정도의 여행.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즐기는 것. 딱 거기서 끝나는 여행. 그러니까 어떤 깊은 목적이나 배움이 빠진 여행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는 그냥 여가 여행이에요. 쉬고 구경하고.
근데 오른쪽은 목적이 있는 여정, 즉 만행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만행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세상을 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그 의미를 빌려와서 인류를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 학습으로서의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여행이 목표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아니, 그럼 이런 목적 있는 여행을 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 텐데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원의 흐름 원리가 나옵니다. 자, 첫째, 당신에게는 애초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원이 주어집니다. 일종의 활동비 같은 거죠. 둘째, 그럼 이걸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써야 해요. 셋째, 만약 이걸 잘 쓰면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큰 자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넷째, 만약 목적 없이 그냥 써버리면 그 자원은 다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법칙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사명, 여행, 자원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과연 뭘까요? 이 철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당신의 마음이 자본이다 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해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단 하나의 자산은 뭘까요? 돈? 시간? 아니면 뭐 다른 능력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본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생각의 확장성, 즉 얼마나 넓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 생각의 크기가 내가 다룰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생각이 작으면 다룰 수 있는 에너지도 작고 생각이 크면 다룰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집니다. 딱 비례하는 거죠. 아니, 왜 그래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 너무 큰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고만 치게 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작은 종이컵에 소방호스로 물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하늘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준비가 뭐냐? 바로 내 생각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는 것, 내 그릇을 키우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이 맺습니다. 오늘 당장 내 생각을 단 1mm라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 정말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안 읽던 분야의 기사를 하나 찾아본다거나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주는 것. 바로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어쩌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거대한 사명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